반갑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바이브 코딩에 대해 7차시 동안 알려드릴 정문주라고 합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대세이죠. 생성형 AI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I 도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GPT-3가 등장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도 간단한 함수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프롬프트 하나로 코딩 에이전트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최초를 연 거는 2021년 6월에 GitHub 코파일럿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그 이후로 챗GPT, 그리고 지금은 2023년 이후로는 바이브 코딩이 훨씬 더 발전해서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함수 위주로만 이제 코파일럿이 만들어 줬었어요. 그것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아예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오픈 AI의 챗 GPT라든지 그리고 뭐 클로드, 또 우리 나중에 또 해보겠지만 뭐 제미나이, 그리고 아이디를 아예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아예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커서가 있고 웹에서 돌아가는 리플릿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은 이 GitHub와 오픈AI에서 같이 만든 것으로 우리 VS 코드라든지 이런 IDE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IDE 내의 실시간 코드 자동 완성 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 주석만 작성하면 뭐 전체 함수를 생성한다든지 코드를 주면 해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연어로 코드를 요구하면 코드를 생성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이브 코딩은 AI와 함께하는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AI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직관적이고 탐험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이 말은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이분, 안드레이 카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2023년에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이때 X였나? 어쨌든 거기에 자기가 올린 글입니다. 네, 가장 핫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어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에 그 바이브 코딩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연어라는 이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래밍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이제 강의 영상들이 있는데 유튜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막 코딩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이들이 그냥 언어로서 AI한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제 창의적인 생각들을 펼치는 걸 보면서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비관적이지 않다. AI한테 우리가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에듀테크를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브 코딩에서 얘기할 때 계속 몇 번이나 나왔던 얘기가 직관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낌과 의도,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보다 아이디어가 우선이죠.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AI한테 알려주는 순간 개발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대화형으로 개발을 하죠. 우리가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AI한테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채팅창에 내가 나의 아이디어를 쳐넣는 거죠. 그러면 AI가 프로그래밍을 해줍니다. 코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코드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렇다면 나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코드를 줬어요. 얘를 실행을 잘 못해서 그 방법도 물어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대화로 알려주겠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창조적인 발견을 하게 되고 어차피 실패도 학습 과정입니다. 이렇게 AI와 협업을 하면서 코드를 만들면서 본인의 실력도 늘어가는 그런 탐험적인 프로그래밍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나는 정말 재밌다. 코딩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스트레스 대신 재미를 느낀다면 그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바이브 코딩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도가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표현을 하면 세부적인 구현, 내가 모르는 프로그래밍 문법, 세부 구현 이런 것들은 이미 공부해서 문법들을 이미 공부하고 있어요. AI는 내가 C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 HTML로 만들고 싶어. 그런 거 AI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현을 AI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뭐 루프를 써서 배열을 순회하고 필터링하고 추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연어로 썼지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 컴퓨터가 할 작업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이제 의사 코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보고 알고리즘을 이제 프로그래머가 표현을 코딩을 합니다. 하지만 바이브 코딩은 이렇게 의도에 대해서만 말을 해주면 돼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목록에서 내가 쓰는 사람 입장입니다. 사용자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성 자동 사용자만 찾고 싶어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만 적으면 이렇게 이 의도를 그 AI가 알아듣고 표현을 코딩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의 핵심 원칙은 대화형 개발입니다. AI와 대화하듯이 코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개발자와 AI의 대화인데요. 이 개발자는 프로그래밍을 조금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함수가 복잡해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I가. 그런데 이 개발자는 이 함수를 어떻게 바꾸라고 말도 안 해요. 복잡해 보여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AI가 더 작게 분리할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험이 많은 동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대화를 하면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코딩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개발자는 함수라든지 에러 처리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능은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구체적인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요구를 해주세요. 그러면 AI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주게 됩니다.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개발의 영역에서 이분처럼 수정하고 싶은 거 이분도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이분도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아까 소개해드린 안드레이 카팟이라는 분이 그 메뉴젠이라고 하는 메뉴판을 주면 메뉴판을 보고 거기 적혀 있는 이제 메뉴의 설명만 보고 그 완성된 요리를 사진을 생성을 시켜서 보여주는 앱을 만들었었는데 이분도 그걸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을 다 모르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화만 잘하시고 내가 뭘 만들 수 있는지 뭘 만들 건지 의도를 분명히 해서 대화를 해주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화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바로 대답을 해주죠. 실시간입니다. 친구랑 바로 옆에 있는데 나 집에 가서 대답해 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집에 가서 뭘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AI와 코딩을 한다면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마다 바로 이제 즉각적인 제안과 개선 사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를 주면 해당하는 코드를 받을 수 있는데 ID의 경우에는 그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그 순간 내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 순간 그 다음 코드라든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제안과 개선 사항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없이 멈춤 없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타이핑을 써서 내가 뭐 프린트 이런 거 치고 있는데 알아서 괄호를 만들어 준다든지, 내가 파일 이름을 뭐 헬로우라고 쳤다고 해서 뭐 헬로 월드 이런 거를 찍어 준다든지, 얘가 주인님 이렇게 하려고 했죠? 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괜찮은데? 타이핑하는 순간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를 뭐 탭을 치든지 해서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저는 코딩을 작성하는 시간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자, 전통적인 방식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생으로 코딩을 다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고, 에러를 확인하고, 검색을 하고, 수정을 하는데, 이것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하루 종일도 걸리거나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브 코딩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아이디어가 있는 나와 전문적인 기술을 학습한 AI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코딩과 바이브 코딩의 패러다임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코딩입니다. 전통 코딩은 우리가 문법 암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 나 프로그래밍 좀 배웠는데 하시는 분들은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어떠한 언어의 문법을 열심히 익혔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법과 함수명을 알아야지만 코딩이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제 연습장 꺼내서 설계하죠. 그러고 나서 구현을 합니다. 계획을 중심으로 잡고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개발을 할지 단계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합니다. 그 치밀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검색에 의존합니다. 막힐 때마다 우리는 인터넷에 여기에서 잘 안 돼, 아니면 에러 코드를 복사해서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장 많이 뜨는 개발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뭐 이런 것들 검색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됩니다. 막힌 것도 이제 거기 참고해서 풀고, 실제로 거기는 난 어떻게 풀었다더라 하는 게시물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디버깅을 하죠. 에러 메시지를 분석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던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됐네 라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조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막 코딩을 이제 고칩니다. 혼자서. 그죠? 그리고 어떤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시작할 때 많이 넣어줘야 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들은 새 파일을 만들 때마다 막 써야 돼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필요한 코드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코드를 우리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게 다 해야 됩니다. 바이브 코딩은 어떨까요? 바이브 코딩은요, 문법을 우리가 암기를 해서 막 이제 생으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자연어로 표현합니다. 안드레이 카파시는 영어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했지만 요즘 이 친구들은 영어로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한국어가 코딩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의도 전달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죠?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AI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즉시 AI는 구현을 해주고 우리는 그걸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탐험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AI가 우리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수정을 하게 돼서 그것도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디버깅을 우리가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고쳐줘 라고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한 한마디로 개선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거를 내가 이제 고쳐달라는 거를 AI가 잘 못 알아듣고 이상한 데를 고치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분화시켜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들어서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 부분을 새로 만들어줘 하는 경우가 더 나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AI와 협업을 하게 되고, 반복 코드는요, 우리 할 필요 없죠. AI한테 시킵니다.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개발자의 역할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분명히 바뀔 겁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쳐서 이제 만들어야 됐거든요. 문제 해결을 코딩으로 해결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다 코딩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데 그 코드 작성자는 여러 가지 반복 작업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개발자는요, AI와 함께 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를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같이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자가 스스로 아이디어가 있어서 문제를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확실하게 자연으로 논리적으로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정의를 하거나 그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도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에서도 당연히 AI는 잘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설계에 개발자들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수 있고요. AI는 말 그대로 코딩을 잘하는 조수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AI 도구를 실제로도요, 보면 우리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 없게 되진 않을까, 개발자들이 좀 더 얘네들한테 코딩이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개발자가 훨씬 더 잘 쓰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것은 여기 AI 도구 도입 효과라는 2024년과 25년에 걸친 통계들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코드 작성 속도도 굉장히 향상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개발자들이 AI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반복 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처들은 여기 있고요. 이제 개발자들 어디에서 통계를 냈는지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코드 작성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거기는 반복 작업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게 컸습니다. 그리고 AI 도구를 처음에는 이거는 뭐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지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저의 VS 코드에는 뭐 코덱스니 코파일럿이니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자, 바이브 코딩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약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비개발자라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자연어로 대화하듯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로 문법 몰라도 되고 무엇을 만들지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정이 가능하고 오히려 AI한테 설명을 받으면서 코딩하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던 비개발자, 디자이너라든지 기획자나 마케터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저 개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발은 잘 몰라도 개발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낯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사용 예시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면 AI가 즉시 작동하는 앱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수분 내로 간단하게 이제 MVP라고 하는 그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없이도 일단 간단한 기능의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갈 때 개발자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높은 코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브 코딩을 하는 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 챗봇을 이용한 건데 대부분의 그 바이브 코딩의 도구들은요. 일단 채팅을 씁니다. 그래서 챗봇을 이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다르냐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흔히들 너 GPT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GPT 같은 것들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챗봇입니다. 사실 리피릿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에이전트 모드도 있고요. 툴도 있는데 얘도 클로드나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이렇게 채팅으로 만드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ID, 통합 개발 환경에 AI 어시스턴트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AI들이 있습니다. AI 도구가 예를 들면 여기 GitHub 코파일럿 얘는 여기 지금 VS 코드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에 얘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AI로
한다고 프롬프트를 넣고 결과들을 본 부분이고 여기에 코드들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요. 커서 AI는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들만의 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을 쓰는 화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기능도 거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도 비슷해요. 지금 VS 코드에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코덱스를 지금 붙여놨는데 얘는 커서나 GitHub랑 다르게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왼쪽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챗GPT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오픈 AI의 API를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제이라는 여러분이 한 번씩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건데 그 아이디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AI 어시스턴트가 붙어 있는데 그 얼티밋 버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도 다른 이제 이런 아이디들은 내가 코딩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갈 거지? 라고 다음 코드들을 제시해서 나 타이핑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다 막 적어주고 이럽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AI 조수들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을요 만들려면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습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프롬프트로 이제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건데 구체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명확히 씁니다. 프롬프트를 쓸 때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해도 되고 동생에게 말하듯이 선생님께 말하듯이 어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나중에 오류를 잡을 때 좋습니다. 한 단계씩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만들어 보려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기에는 보통 이런 사칙 계산과 숫자 버튼, 연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기를 만들어줘 라고 해도 기본적인 계산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자,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바이브 코딩을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다가 이제 계산기를 만들어 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간단한 거라서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팅창에 바로 클릭할 수 있는 그래픽 계산기 앱은 못 만든대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줄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코드를 달라고 하면 코드를 줍니다. 하지만 요즘 웹으로 만들어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했지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구를 누르면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누르고 다시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산기를 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드를 얘가 막 생성을 하고 있어요. 계속 줄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아마 다 만들고 나면 다 만들었다고 알려줄 겁니다.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서 보십니다. 코드와 미리 보기를 전환해서 볼 수 있고요. 이 기능은 클로드나 이제 챗GPT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미리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게 파일은 여기 코드를 받으면 됩니다. 1 더하기 2는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 또 좀 알려주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기능이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어떤 걸 더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버튼을 좀 더 크게 해줘. 뭐 색상을 바꿔줘. 우리는 이제 키보드로 숫자를 저건 입력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뭐 계산 이력을 보여주는 기능도 넣어줘. 아니면 뭐 에러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결과를 어떤 포맷으로 보여달라라는 이런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 가지 해보도록 하죠. 계산식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하면 할수록 이 친구가 좀 더 오래도록 돌겠죠. 이게 좀 간단한 편이긴 하지만 이제 미리 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뭐 간단하게 코드만 달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되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길어지면 줄어든다. 폰트가. 이렇게 스크롤 되면서 이제 보여주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고요. 계산식을 이전에 했던 거를 이력으로 볼 수 있게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조금 이상하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한 번 더 해본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입력한 식 전체가 보이면 좋겠다라고 아까랑 비슷하게 했었는데 얘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알아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프롬프팅을 한 대로 꼭 그대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면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시켜가면서 자연어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인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거는 AI 도구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이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 말을 좀 더 잘 알아듣는 도구들이 생겨서 바이브 코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도 쉬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이고 우리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예제로 보았습니다. 자, 코딩은 이제 대화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잘 만들 수 있을지 또 다른 예제를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